46에도 생일달이 지나야 원래 운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동안 아팠던 상처들이 그러니까 아무는 시기가 되니까 요 운을 잘 활용을 해라. 그러니까 새로운 뜻을 갖고 도전한 46부터 시작해서 47, 48까지는 괜찮다. 2년, 3년의 운이 괜찮게 들었다. 5월부터나 늦어도 6, 6월부터는 이 사람들이 운이 좀 튀기 시작하시는 시기들이 많죠. 안녕하세요. 천부인당입니다. 먼저 2025년 을사를 맞이해서 네. 우리 46세가 되신 원숭이띠 분들 운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네. 이분들 운세 알아보기에 앞서서 이제 신점으로 바라봤을 때 이 46세라는 이 나이까지 어떠한 또 인생의 길을 걸어오신 분들이 많았을까요? 46세 경신생의 분들을 보면 원래 통계적으로 봐도 잔나비띠이신 양반들이 우유부단한 성격들이 되게 많으신 양반들은 맞거든요. 근데 46은 제가 봤을 때는 그 후의 양반들 얘기인 거 46세 때는 좋은 생각으로다가 진짜 자기 이 생각대로 움직이시는 양반들, 그러니까 좋은 아이템이 많고 좋은 지식이 많고 그리고 자기가 펼쳐보고 싶은 그 열정이 많고 이러신 분들이 많아요, 이 양반들이.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은 내 재주를 내가 살려서 내 인생을 좀 살아가야 되는 자수성가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계신 거예요? 지금 이제 40 중반이 되셨으니까는 되게 중요한 시기기는 맞잖아요. 네. 남한테 인정받을 시기도 된 거고 이분들이 인정도 받아야 되고 앉은 자리가 좀 편안해야 되고 그리고 앞에 미래를 보기 위해서 좀 빛을 보기 시작하시는 이런 시기에 나이다고 볼 수가 있거든요. 46까지는 힘든 고비에 이만치 와서 남들은 진짜 쉽게 왔다 생각을 하지만 이분들이 성향을 봤을 때는 이 길까지 올 때까지는 진짜 고생 많이 하셨거든요. 마음고생, 정신고생을 많이 하셔서 46까지 남한테 보이지 않는 자기만의 상처를 갖고 오신 양반들이거든. 근데 원숭이띠 양반들이 너무 순진하신 분들이 많으신 이런 성향들이 많단 말이야. 네. 근데 46까지 왔을 때 피나는 노력을 갖고 여기까지 오셨단 말이에요, 이 양반들은.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이 되게 많은 고생을 했다고 했는데 뭐 인간고생, 뭐 금전고생 다 했다 했잖아요. 네네. 좀 어떤 좀 일들이 좀 많이 있었던 거예요, 이분들한테? 어떤 상처들 많이 가지고 계신가요? 상처가 많았다는 거는 자기 노력의 대가에 받지 못한 거. 그리고 공든탑이 무너질 수 있는 거, 이런 상황을까지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 그런 아픔이 좀 많았죠. 성과를 많이 이뤄놓고 빛을 좀 봐야 되고 나를 인정을 받고 이러는 시기가 돼야 되는데 그런 거를 무든히도 사람들이 옆에서 그냥 흔들려고 그러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네. 근데 자기의 속의 아픔으로 갖고 딛고 넘어오신 거예요, 여기까지는. 근데 지금도 그 개 중에 이렇게 보면 10분이면 10분이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아직까지 허덕이시는 양반들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향이 너무 착하고 순진하고 막 이러다 보니까 흔들리시는 양반들이 많단 말이에요, 아직까지. 근데 제가 보기에는 뭐 10에서 50% 정도까지는 아픔을 딛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생각을 하고 한우물만 팔려고 생각하시고 그러신 분들이 많고 아직까지는 50%는 흔들림이 많으신 양반들이 많거든. 아직까지 자리를 잘 못 잡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네네네. 그렇게 놓여져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이분들은 선생님, 그러면 가정에서도 많이 힘들었던 부분들이 좀 많았던 건가요? 가정에 흔들림이 많았지만 아직까지 정리 못하신 분들이 많고. 물론 100년 가약을 맺었으니까 100년을 해로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근데 헤어져야 되나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들의 기류에 좀 많이 서 계신 분들이 43부터 들어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지금 46이시잖아. 그러니까 43부터 그런 흔들림이 많았단 말이야. 근데 아직까지 정리를 못 하신 분들도 많고 또 그냥 또 덮고 넘고 또 고비를 넘겨서 또 살아보자 하시고 또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고. 그래도 선생님, 이분들이 좀 대단하다고 생각이 드는 게 이런 힘든 일이 많이 계속 겹치고 계속 있다 보면은 주저앉을 법도 한데 이분들은 계속 일어나려고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네요. 그렇죠. 딛고 일어나려고 노력 진짜 무든히 남이 알아주지 않은 상처를 갖고 딛고 일어나시려고 무든히 노력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럼 이분들은 선생님, 내가 힘든 일이 있거나 이런 상처들이 있어도 잘 티를 안 내세요? 그렇죠. 그러니까 속으로 우시는 양반들. 그러니까 바깥에서 다른 사람들의 이미지를 봤을 때는 되게 조금 뭐라고 생각을 해야 돼. 그런 양반들이 보면은 요즘에는 착하면 바보 소리 듣잖아.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다 인정을 좀 받으신 경우도 많죠.
그러면 선생님 봤을 때 이분들만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라든지 타고난 복들은 좀 어떤 게 있어요? 타고난 복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 좋은 자리에 좋은 위치에 내가 가는 방향을 잘 틀어서 움직이기만 했어도 나를 인정을 해주고 나의 이 아픔을 상처를 아물게 해주실 그럴 자리가 있었을 텐데 그거를 방향을 못 트신 양반들이 많거든요. 근데 최고의 이 경신세 이 양반들은 삼재풍파가 많았어요. 작년, 재작년 이렇게. 그렇지. 그러니까 지난해 삼재의 풍파가 좀 많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그 아픔을 잘 딛고 넘어오신 분들이 한 50~60%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거에 그때 무너져서 아직까지 못 태어나신 분들이 제가 50대 50 반반은 뭐 인생 사는 게 반반인 것보다는 한 30~40%는 아직까지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시고 계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고. 근데 삼재를 유난히 타시는 분이 경신생의 46인 이 양반들이라고 볼 수가 있어. 삼재구나 이런 게 삼재로구나. 피부에 와닿는 시기를 좀 많이 겪으셨다고 봐야 돼요. 그러면 선생님 바라봤을 때 이분들 중요한 게 정말 올 한 해일 것 같은데요. 네. 올 한 해 이분들 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가는 게 좋을까요? 아픈 상처가 아무는 시기라고 봐야 되지. 46이 올해 을사년에 이제 대운이 들기 시작을 하시는 시기인데 제가 46에도 생일달이 지나야 원래 운이 든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달들이 다 틀리잖아요. 날들이 틀리고. 근데 통계적으로 경신생 이 양반들 46에서 올해 대운이 들기 시작하시는 시기예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아팠던 상처들이 아무는 시기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아무는 시기가 되니까 요 운을 잘 활용을 해라. 그런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해라. 그럼 올 한해 선생님 이분들 이런 것들 잘 정리한다면은 좀 새로운 이런 변화라든지 변동을 줘보는 것도 괜찮을까요? 그렇죠. 올해는 뭔가가 이 아픈 상처를 갖고 남한테 흔들리지 않으려고 무든히 노력하면서 오신 분들이 많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 양반들이 그 고집을 갖고서는 올해 한 번만 더 도전을 해봐라. 새로운 뜻을 갖고 도전한 46부터 시작해서 47, 48까지는 괜찮다. 2년, 3년의 운이 괜찮게 들었다. 그러니까 방향 잘 선택하고 뭔가 새로운 도전에 시작을 하시는 거에 대해서 머릿속에 좋은 걸 갖고 움직이시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획 목표를 가지신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를 방향만 잘 틀어서 잘 가신다 하면 2년, 3년은 괜찮다. 대운이 드는 게 운이 좀 받쳐줄 수가 있다. 그러면 선생님 올해는 이분들 몇 월 달을 잘 활용하는 게 좋을까요? 제일 활용하기 좋은 시기는 지금 이제 뭐 음력 3, 4월이 돼가고 하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달 다음 달서부터 그러면 지금 4월, 5월부터나 늦어도 6, 6월부터는 이 사람들이 운이 좀 튀기 시작하시는 시기들이 많죠. 양력 6월, 7월 그렇죠. 여름 시기에 거의 그렇다고 봐야지. 양력으로 보면 삼복더위에서부터 시작되는 운이 거의 많거든요. 그 시기 때 좀 많이 더 들으실 것 같아. 그러니까 변동을 하시거나 뭔가 새로운 목표를 가져서 그때 기운이 좋게 들었을 때 움직이시는 게 좋겠죠? 맞습니다. 어쨌든 그러면 이분들은 되게 힘든 시기, 삼재를 잘 겪었다고 하더라도 이런 것들 잘 무난히 넘기셨으니까 올 한 해를 잘 활용을 해서 이제는 정말 기회들을 잡는 시기라고 볼 수 있는 거네요. 선생님. 과거사에 내가 큰 아픔을 가졌기 때문에 그걸 다시 겪지 않으려고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내가 과거사에 이렇게 힘든 아픔이 있었는데 올해는 내가 그렇게 안 하리 생각을 하시고 좋은 운 갖고 움직이시면 되돌아가는 일은 없을 것 같아. 네네. 그러면 선생님 이분들 중에서 또 혼자 계신 분들도 많다고 했잖아요. 네네. 그러면 이런 좋은 인연이 들어오는 시기가 뭐 당장 올해가 아니더라도 앞으로 봤을 때 있을까요? 그냥 제가 말씀드린 게 있잖아요. 가정에 뭐 정리가 안 되신 분들도 있고 그냥 또 덮어 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혼을 해라 말아라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배우적감도 서로들 만나서 잘 만나야 인간의 인동토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양에 대해 백년가약을 맺어도 나한테 도움되는 이 배우자가 있고 내가 인생을 살면서 막는 배우자가 있고 그런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궁합적으로 본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궁합을 봤을 때 내 인생에 큰 걸림돌이 되시는 그런 배우자들도 있단 말이야. 그럴 때는 정리를 할 수 있는 거는 이 사람하고 살아왔을 때 뭐 10년이 됐던 5년이 됐던 뭐 7년이 됐던 살아왔을 때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어떻게 사회적으로다가 문제가 있었나 없었나 이런 걸 잘 생각을 해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인동토가 나서 진짜 이별을 해야 되고 막 싸워서 헤어져야 되고 뭐 이혼 서류가 왔다 갔다 하시고 그러면 잘 생각해서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거는 뭐 이혼하세요 마세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없고 궁합적으로 다 그렇게 된다 하면 빨리 포기하는 것도 괜찮고. 그래서 마지막에 이분들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면서 마지막 인사 좀 부탁드릴게요. 46에 대우 운이 들기 시작을 하시면서 여태까지 힘들게 잘 넘어오셨는데 네. 을사년서부터 새로운 기회 목표를 갖고 움직이는 기운을 따라서 움직이신다 하면 좋은 자리를 위치를 갈 수가 있을 것 같거든요. 큰 아픔을 가지셨으니까 그런 아픔으로 되돌아가지 않게끔 기운 내시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맞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말씀해 주신 게 또 나이만 보고 말씀해 주신 거니까 네네네. 자세히 또 궁금하신 분들은 개별적으로 여쭤보는 게 제일 정확하겠죠, 선생님?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